오늘 영상에선 8월 5일 주가 대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무엇이고 왜 주가를 포함한 투자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주식, 암호화폐, 양시장 모두 대폭락했습니다.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폭락을 했는데 아마 당일날 저 포함해서 어리둥절한 분들 많았을 겁니다. 물론 앞서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그 전주에 금요일 장 마감할 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주가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당일날 저도 멘탈 좀 나갔습니다. 뉴스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AI 비관론이 원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되고 있었지만 그 중에 엔캐리 청산에 관한 내용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된 자금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투자 자산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는데 저희가 굉장히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이제 오늘 정리를 해봤거든요. 금융시장에선 저금리의 엔화 자금을 이용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별로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가 됐고 앞으로 어떤 기사가 떴을 때 이게 투자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전조 증상이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현재 전 세계 엔캐리 자금의 규모는 20조 달러. 한화로 따지면 2경 7,420조 원입니다. 와, 정말 많죠. 2경. 정말 듣기도 힘든 단위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한 일본계 자금은 16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만약에 일시에 빠져나가야 되는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개념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는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워낙 이제 조금 줘도 되니까 훨씬 더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해도 그만큼의 이제 이자 차익을 남길 수 있고, 주가나 주식이나 원유, 원자재 이런 데다 투자해 갖고 그 투자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만큼에서 이자, 그 일본의 이자가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다 해서 지금 0.25%까지 오른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0.1% 금리가 거의 10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N자금을 너무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엔화를 빌려 투자한 자산을 팔아서 다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린 돈이니까 언제고 다시 갚아야겠죠.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은 일본 은행에서 낮은 이자율로 엔화를 대출합니다. 그리고 엔화를 금리 또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의 자산 매입을 위해 미국 달러나 유로와 같은 고수익 통화로 이제 환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전한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창출을 하고 요걸 팔아서 수익을 엔화로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상환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만약에 이제 지금 주가가 너무 낮아. 근데 이제 은행 금리도 낮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차입, 그 은행 그 대출을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주가가 다시 올랐을 때 팔아서 대출을 갖고 어떤 이제 이런 구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 합니다. 최근 일본 금리가 이제 올랐죠. 0.0%에서 0.01%의 기준금리가 0.25%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웃을만한 정도의 이제 아주 소폭 상승으로 보이겠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금리를 굉장히 대폭 올린 셈이거든요. 엔화 가치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엔화 가치가 상승하겠죠. 엔화가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자산을 엔화로 투자한 투자 자산을 팔고 자금을 회수해서 빌렸던 엔화를 갚는
이것이 이제 지금 일시에 몰리면서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보면은 미국이 5.5%, 우리나라가 3.5%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한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뭐 마이너스 0.1%에서 지금 올라도 거의 뭐 올랐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금리가 그냥 평지죠, 평지. 일본 기준금리가 0.25%면 아직 엄청 낮은 수준이라 이렇게 낮은 금리를 굳이 이제 N 캐리 청산을 해가면서 이 돈을 굳이 갚으려 할까? 사실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N 캐리를 청산하는 이유는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첫째, 앞으로 일본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지금 이제 0.5%까지는 아마 오를 걸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엔화를 빌리는데도 이제 그만큼 많은 이자를 줘야 되니까 엔화가 이제 점점 귀해지는 거죠. 셋째, 지금 투자 자산의 수익 실현하기가 좋은 시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 아시잖아요. 지금 주가가 뭐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왔고 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기업 가치로 올랐죠. 일본은 10년 이상 마이너스 0.1%에서 0%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0.25%까지 오른 겁니다. 0.25%가 왜 일본에서는 높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10년 이게 10년 일본 금리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를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0.25%까지 올렸으니까 시장이 뭐 아마 뭐 받는 충격은 우리나라가 최근 뭐 몇 년 전에 금리를 올렸을 때 그 빅스텝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제 충격이 시장에서는 왔던 것 같아요. 일본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리만 보면은 뭐 아직 엔캐리 트레이드는 유효해 보이는데 엔화 대출을 갚으려고 이제 자산을 이제 너도 나도 매각하고 있는 게 금리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엔화 환율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 뉴스나 이제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화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본 여행 가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자국민들은 엔화 가치가 이제 뭐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여행자들로부터 이제 그런 어떤 그 물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일부 여행지에서는 여행자들에게 적용하는 물가와 자국민들에게 적용하는 물가가 이제 다른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실제 5년간 N 달러 환율을 보면 달러당 100엔 수준에서 최근 160엔까지 엔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110엔에서 100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60엔까지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떨어졌었죠. 근데 요 160엔 찍던 요 시점이 S&P 500도 거의 최고치를 찍을 때고 요때 당시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세계 1위를 했던 그 시점하고 거의 겹칩니다. 만약 2021년 달러당 100엔 할 때 빌린 1억엔으로 2021년 달러당 160엔 할 때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1년 1억엔을 100만 달러로 환전해서 2024년 4년 원금만 상환한다. 뭐 이자나 이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빌렸던 돈을 달러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2024년에 엔화로 환전해 갖고 그냥 갚기만 한다. 그러면은 갚을 때는 62만 5천 달러만 갚으면 됩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그냥 돈을 보관했다가 그대로 갚는데 37.5%나 이제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기 전에 지금 팔고 엔화를 갚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이는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시장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자도 오르는데 엔화 가치 상승으로 원금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엔캐리 청산을 통해서 갚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았던 이제 시점, 엔화 자금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6월달 이때가 이 자산을 매각하기가 가장 좋았을 겁니다. 아마 자산 가격은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었고, 엔화 가치는 역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었고, 이런 시점이니까 좋았죠. 미국 주식 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 수익 실현하기도 좋으니 엔화를 빌려 매입한 자산을 팔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꺼번에 청산될 다양한 이유가 겹치면서 8월 5일 검은 월요일을 완성했습니다. 만약 2021년 달러당 100엔인 시점에 S&P 500 지수에 투자해서 40% 수익이 발생했다면 전체 수익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엔화 가치 하락하고 S&P 500 지수 상승, 이 두 가지 호재를 겹쳐서 이제 겪는다면 달러당 100엔 할 때 빌려가지고 S&P 500 지수가 4,000에서 5,200까지 상승했다라고 이제 해서 5,200대 판다면 달러당 160엔 할 때 갚았다. 그럼 1억엔을 빌려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100만 달러가 3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30%가 올랐죠. 그래서 이제 원금은 130만 달러로 늘었고, 이걸 엔화 160엔으로 환산해서 환전하니까 2억 800만 엔이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로 2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투자인 거는 확실해 보이죠. 만약 2021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엔비디아로 이제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면은 그땐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엔비디아는 최근 한 2년 동안 주가가 급속히 올랐고, 그 전에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2021년 요때 당시에는 주가가 10달러 초중반 정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화 가치가 최저치를 찍는 한 6월 시점에는 140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가로 따지면 한 10배 정도 오른 셈이거든요. 그럼 이제 10배가 올랐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걸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의 수익을 봤을까요? 그걸 계산해 봤는데 2021년 엔비디아는 한 주당 10달러 초반, 엔화 가치는 바닥을 찍고 있었고, 엔화 가치가 바닥을 찍을 때는 14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24년 6월 정도 되겠네요. 140달러까지 그 한 10배 정도 오른 셈으로 오른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달러당 100엔일 때 엔캐리 트레이드로 1억엔을 빌려서 엔비디아 주식을 샀다. 그리고 이제 10배가 올라 100만 달러가 1000만 달러가 되었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빌렸던 1억엔은 갚을 때 이제 환전을 하게 되면 16억엔까지 늘어납니다. 16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정말 마법 같은 수익률이죠. 이자도 얼마 안 하는 엔화 자금을 빌려서 고부가 가치의 투자 자산에 이제 투자를 했다. 진짜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 엔화 가치가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다시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최저점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시기니까 이제 엔캐리 청산을 하고 있는 거고, 엔화 가치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 다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될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왕성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일본 기준금리는 자국 입장에선 과감하게 올린다고 올리지만 여전히 이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뭐 엔화 가치 지금 너무 떨어져 있다고 금리를 올리지만 금리는 사실 진입 장벽이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엔화 가치가 들썩이는 게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과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주식, 코인 양방향에서 멘탈 탈탈 털리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뭐 양쪽 확인을 안 해야 되는데 그날 이제 뭐 시세 한 번씩 보는데 어우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요. 미리 엔캐리 트레이드의 원리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엔화 가치가 연일 최저치를 찍는다는 기사가 나올 때 자산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이때 당시에 사실 집에서 저희 그 둘째도 뭐 일본에 놀러 가자, 주변에 일본에 놀러 간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와 외국 관광객이 일본에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 하고 있었으니까 엔화가 정말 바닥을 찍을 때 뭐 여러 가지 현상은 감지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제 청산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청산 시점이나 이런 걸 이제 예상하기는 뭐 그때 당시에 어려웠는데 지금 이 그 영상을 찍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엔캐리 청산 시점과 원인을 알았으니 다음번 위기 때는 이걸 기회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